오늘 조금 편집된 버전이긴 하지만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유저들과 함께하는 최초의 토크쇼 진행을 맡은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토크쇼 시작하기 전에요. 배우분들 나오셔서 잠시 포토타임을 가질 텐데요. 처음에는 박하선 배우 그리고 유면 배우가 이어서 나오실 테고 두 분이 함께 사진 찍고 그리고 뒤돌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찍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선 배우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하선 배우님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저분들에게 이렇게 약간 이쪽부터 볼까요? 네. 네. 왼쪽부터, 네. 그리고 가운데. 또 앞에 기자분들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거든요. 기자분들에게,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사진 찍겠습니다. 네. 충분히 또 찍으셨나요? 네. 하트도 해주시고, 너무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그러면 박하선 배우님 잠시 내려오시면 유현 배우님과 함께 또 사진 잠시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현 배우님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왼쪽부터 잠시 또 시선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다양한 포즈도 좋습니다. 또 아는 분도 오셨고요. 가운데 분들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기자분들이 또 앞 좌석에 와주셨는데요. 기자분들을 향해서 또 미소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유저분들께 또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려요. 네. 이미 숙련된 조교분께서 예시를 보여주시고 내려가셨지만 네, 그러면 이제 박하선 배우님과 윤 배우님 같이 함께 두 분 사진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같이 할까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사진 찍으시느라 사실 다들 손이 없으셔가지고 박수를 쳐주시지 못하고 계시지만 네. 파이팅! 네.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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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내려가셔서 어떻게 뭘 할까요? 같이 한번 하트를 만들어 주세요. 왼쪽부터 보실게요. 네, 왼쪽부터 함께 하트 만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하트를 보여주실까요? 네, 네, 가운데, 네. 네. 너무 여기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지만, 네, 이제 잠시 내려가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돌아서 함께 사진을 찍어보는 시간을. 조명 세팅을 살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명 세팅 후에 배우분들 잠시 이쪽으로. 잠시 조명 세팅이 끝나면 두 번째 배우를 저희가 함께 같은 방향에서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팅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 두 분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그 마킹 돼 있는 곳 정도일 것 같은데요. 잠시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함께 보시는 느낌이라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렇게 해서 함께 사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분들이 이쪽으로 나오셔서 무대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무대 위로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이 소중한 순간들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함께 저희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함께 또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네. 화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네, 화이팅. 네. 네. 혹시 원하시는 어떤 포즈가 있으신가요, 기자분들? 네. 충분히 찍으신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럼 저희 다 한번 손을 한번 더 크게 이렇게 한번 해서 같이. 네. 와,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 끝난 다음이었으면 엄청 더 흥이 났을 텐데 오늘 이제 딱 막 작품이 끝나고 나서 조금은 추워진 분위기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 좋은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희 무대 정리 조금 하고요. 바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작품 속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높지 않아요? 얼굴은 다 가릴 것 같은데.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사하고 자리에 앉을까봐요. 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사실 풀 버전은 아니고 거의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또 엔딩까지도 포함된 버전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감독님부터 오늘 이렇게 조금 특별한 자리일 것 같아요. 함께 관객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 맞이하게 된 소감부터 그리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작년에 찍었는데요. 네. 작년 12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화면상에 추위가 전혀 안 느껴져가지고 좀 억울했어요. 하여튼 굉장히 고생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고
이게 또 영화관에서 상영하면은 어떤 느낌일까를 굉장히 궁금했는데 볼만하네요. 하여튼 예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사이코패스 여순정에서 정재호 역할을 맡은 윤현민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굉장히 선한 역할이고요. 이미 다 보셨는데? 보셨어요? 걸렸다 씨. 네, 나쁜 놈입니다. 네, 근데 뭐 장르가 이렇지만 촬영 현장은 너무나 재밌었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내내 또 하선 씨와 또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고요. 또 멀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진심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이코패스 여순정에서 사이코 역을 맡은 전박하선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면서 본방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규? 디렉터스 컷? 뭐 아무튼 네. 저는 정식으로 다 하나하나 결제해서 결제해서 봤거든요. 보셨죠. 네.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좀 축약해서 보신 거라서 혹시 아쉬우셨다면 한번 전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었고 새로운 캐릭터라서 너무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스태프분들부터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막 뭐 깨고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태연한 얼굴로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못 해본 거를 평소에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박하선 배우 말씀대로 이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쭉쭉쭉쭉 계속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잠깐 시간 나는 시간 동안에 아주 다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는 그런 매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석 감독님, 이 두 배우의 캐스팅 과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박하선이라는 이 단아한 배우에게서 사이코패스라는 접점을 찾아내시게 되셨습니까? 그 쇼폼 전작을 같이 했고요. 그러셨죠? 네. 사람이 폭력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했나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평소에는 되게 단아해 보이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폭력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다. 그걸 좀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윤현민 배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이중적. 네. 오늘 말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렇게 설레는 로맨스 이 멜로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배우이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 그 속살을 한번 까발려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하고 대본 연습을 했는데 막 그 대본 연습 때 되게 소름이 끼쳤어가지고 캐스팅을 되게 잘 했구나. 그리고 저 자체가 촬영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기할지가 되게 막 이렇게 설레고 기대되는 상황으로 굉장히 이제 재밌게 촬영에 임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까발리는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두 배우셨을 것 같은데 까발려짐을 당하셨던 두 분은 어떠셨어요? 이 경험이? 아무래도 그게 클라이막스 부분에 제가 돌변하는 부분 그 씬이 유독 제가 대본을 봤을 때 되게 설렜었어요. 왜냐면 제가 해왔던 씬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 씬을 감사합니다. 이 씬을 꼭 너무 잘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 앞에서 그 촬영 감독님 앞에서 스태프들 앞에서 되게 잘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이 많이 했던 장면이었고 또 너무 현장이 좋다 보니까 또 막 스태프들이 또 너무 좋아라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힘이 났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더 큰 용기를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다 싶습니다. 어떤 나의 이중성이라는 것이 네. 바깥으로 나왔을 때 할 수 있구나. 환호를 받을 수 있구나. 네,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을 좀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박하선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단아함 속에 숨겨져 있는 폭력성이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과한 얘기인 것 같고 좀 다른 이면들을 누군가 발견해주기 전까지는 배우는 그걸 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발견해주고 이런 역할을 줬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해요. 오해가 있을까봐 현장에서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고요. 전작에서도. 왜냐면 폭력적이기에는 2주 안에 찍어야 했기 때문에 제 성격을 다 보여드릴 수 없었어요. 시간상으로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시고요. 아직 2분의 1도 안 봤는데 네. 한 3개월 넘어가야 이제 성격이 나올 수 있어서 재밌게 잘 찍었고 저는 킬링 이브라는 그 시리즈를 보고 사이코패스 역인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던 찰나의 감독님이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해보고 싶었는데 사이코패스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와 진짜 너무 시원하고 막 화도 엄청 낼 수 있고 막 엄청 다 때려 부술 수 있고 막 죽일 수 있고 막 그런 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에서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밌게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감독님이 옆에서 제가 원래는 좀 더 막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사이코패스니까 좀 그냥 정제되고 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결과물을 보니까 왜 좀 그렇게 하랬는지도 알게 됐고 덕분에 너무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왠지 감독님이 하셨던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제 어떤 내부적 폭력성이라기보다 그것들을 이렇게 해내는 어떤 쾌감 같은 것들,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 뭐 도파민 같은 것들이 확실히 보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서 순정이라는 캐릭터가 보건 전문가예요. 좀 독특한 직업이기도 한데 이 인물의 이 사이코패스라는 남다른 어떤 정신 상태와 보건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 직업을 어떤 방식으로 좀 연결을 시켰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드라마상에도 나오긴 하지만 뭔가 처음에는 뭐 다른 직업이 되고 싶었던 게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택하게 됐는데 좀 더 이렇게 냉철하고 좀 이성적이기도 하고 꼼꼼하고 막 그런 성격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직업에 맞아서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드라마에 표현도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직업도 이거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찾아봤는데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뭔가 이중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뭐 그동안에 매체에서 다뤄졌던 게 굉장히 파괴적이고 뭐 무너뜨리고 막 이런 이미지인데 이 사람은 뭐 복원을 하고 뭐 재건을 하고 그리고 결국엔 저희 드라마는 다 보고 나면 진짜 사이코패스는 사실 이분과 돌아가신 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착각을 하는 그냥 조금은 귀여울 수도 있는 그냥 좀 착각하고 사는 그런 친구고 그 진짜 사이코패스가 누구인가 모든 또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로 이어지지는 절대 않는 거라고 하면서 도대체 누가 이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속에서 사이코패스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직업에 대해서도 와 이 친구가 이런 직업을 해? 그런 면에서 좀 더 이게 굉장히 작품에 이중적인 면이 많이 담겨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 작품 자체가 사실 뒤통수를 좀 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제목 자체가 사이코패스 여순정이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임을 딱 드러내면서 시작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보게끔 만드는 그랬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너는? 이라고 묻게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현민 배우님 정말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집착의 수위를 정상을 조금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는 연수와 순정이라는 여자가 둘이 등장을 하고 사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남자와 내가 계속 이상한 사람만 만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그 교집합엔 네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재호야말로 이 사이코패스 콜렉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재호라는 캐릭터를 악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오랜 시간 함께 했었던 연수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순간 뒤틀린 로맨티스트라고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후자 쪽을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 그 한 씬을 위해 나머지 씬들을 정말 스윗하고 따뜻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 그러다 보면 큰 대비가 돼서
더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게 뭐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멜로 드라마를 찍고 네 맞습니다. 계셨던 최대한 스윗하고 이건 마치 로코의 남자 주인공처럼 해야겠다.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깜짝같이 속이면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갔던 네 맞습니다. 부분이 있었죠. 이정석 감독님,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의외에 되게 기괴한 유머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재미 요소로 또 작용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커튼 뒤에 숨어 있었던 순정이 눈이 막 이렇게 약간 희한하게 겹쳐지면서 되게 뒤틀리는 그런 얼굴도 되게 재밌기도 하고 차에서 갑자기 영어 라디오 방송 나오기도 하고 막 이게 되게 기괴함과 코미디가 살짝 섞여 있는 이 연출의 방향에 대해서 이 작품의 장르를 윤현민 배우님은 멜로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 안에서 정의하셨는데 감독님이 이 사이코패스 여순정의 장르를 어떻게 생각하고 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로맨스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찍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쇼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제작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뭔가 이 아이디어로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영어 방송은 사실 저희가 이제 다른 오디오를 쓰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작권료를 안 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CNN 날씨 방송을 찾아서 거기에 입힌 거고요. 그리고 여순정이 이렇게 그림을 찍는데 그게 이제 약간 그 오디오로 악마의 속삭임 같은 거를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효과팀이랑 막 떠들어가지고 그걸 거꾸로 돌렸어요. 거꾸로 돌려가지고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막 피가 모자라 뭐 이런 느낌. 네네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서 근데 오히려 이 그 배고프면 뭔가 예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뭐 제작비로 해결하기보다는 저희 아이디어를 짜낸 것들이 좀 약간 절묘하게 재미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과 어떻게 보면 이 로버짓이 만들어낸 아주 기괴한 되게 하모니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한테도 이게 독특한 코미디다라는 느낌을 좀 더 줬었던 것 같아요. 아까 하선 배우님이 이 사이코패스를 연기한 어떤 짜릿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물론 이제 큰 액션들도 되게 많죠.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이렇지만 저는 이게 사이사이에 보여지는 그런 액션들이 진짜 좀 소름 끼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 게 되게 다친 자기 손에 피를 보면서 살짝 혓바닥을 이렇게 불리는 그런 연기라든지 이런 순정이가 보여주는 기괴한 잔혹함의 어떤 액션 같은 것들을 미리 조금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었는지 아니면 그 순간 그냥 난 가만히 있었는데 혀가 돌아갔다거나 뭐 이런 그런 순간이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찍기 전에 연습을 하는데 피가 났다고 이걸 먹어볼까? 핥아볼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하는데 너무 과한 거예요. 이것까지는 아니겠지?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가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것까지는 좀 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집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아쉽겠는데 좋은데? 이 정도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 장면에서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소통의 문제로 보통 설탕을 깨거든요. 설탕을. 그게 설탕이 아니고 진짜 유리를 깼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고 저도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와 진짜 막 깨면서도 야 설탕이 너 되게 잘 깨신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리였던 거죠. 그런 게 다 너무 현장에서 뭔가 느낌이 너무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옆에 앉아있기가 조금 무서워. 저는 보통 촬영 현장에서 이제 설탕을 녹인 걸 유리처럼 투명하게 만들어갖고 쓰는 안전하게 사용을 하는데 네 그런 일들이 또 있었군요. 윤현민 배우님은 가장 좀 이번 현장에서 가장 신나게 연기했다나 느꼈던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어요? 그 감독님과 또 저희 스태프들과 이미 전에 펄스픽에서 하나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대한 현장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한다면 너무 즐거운 그 기간이 되겠다 싶어서 뛰어들었고요. 역시나 현장 감독님부터 해서 촬영 감독님 다 너무 최대한 멋있게 이쁘게 아름답게 다 찍어주실 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정말 대본에만 충실하고 현장에 갔던 것 같아요. 나는 로맨스의 주인공으로서 멋있음을 장착하고 나는 여기 멜로하러 왔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 편히 현장에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그 사이코패스 여순정이라는 그 이름에서 제목에서 사이코패스에 또 담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또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순정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또 의미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전혀 순정이라고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 어떤 삶을 살아왔었던 여자잖아요. 네. 이 작품은 원래는 이제 그 2부작으로 그 유미경 작가라는 저랑 뭐 미니 시리즈 동네 변호사 조드로를 같이 했던 작가가 이제 썼던 거고요. 그 이거를 쇼폼으로 바꾸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쇼폼의 장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100분에 녹여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많은 등장인물과 이 많은 액션을 이 안에 소화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들 갖고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근데 이런 거 하나 쇼폼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뭔가 쇼폼의 지평을 넓힐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이 시리즈를 썼던 2명의 작가와 또 1명의 작가 3명이 달려들어서 한 3, 4개월에 걸쳐서 대본 각색을 했고요. 근데 하여튼 유미경 작가가 이 순정이라는 이름을 썼던 이유는 그 옛날에 이 유미경 작가랑 저랑 이제 정신병원 얘기 갖고 드라마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용인 정신병원에 가서 저희가 이제 정신병자들을 모르니까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들어가서 이틀 동안 같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정신질환자분들하고. 네. 들어갈 때는 되게 무섭고 겁나고 이랬는데 나올 때는 서로 껴안고 울고 아쉬워가지고 잘 치료하기를 바란다고. 근데 이번 그 사이코패스 여순정도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사람의 눈으로 이 인간의 감정을 머리로서 이성적으로서 공부로서 이제 학습하는 순정이라는 인물이 그 바깥 사람들, 세상 사람들,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이렇게 하네,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네. 근데 사실은 순정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 사실 사이코패스가 위험한 게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더 위험했던 그 의미로 이제 순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순정이가 만났었던 되게 다양한 남자들의 이런 연애, 또 지난 연애들도 보여지기도 하는데 사실 재우는 나한테 이러는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같은 느낌의 남자긴 했었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포식자로서만 평생을 살아왔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난 모든 걸 다 너의 마음, 난 항상 떠나는 사람이었던 이 여자에게 있어서 뭔가 뒤바뀐 것 같은데 같은 느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는 그를 정말 그를 사랑했을까 이런 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였을까요? 재우에 대한 순정의 마음. 그것도 약간 사랑이 그렇지 않나요? 끝나면 당분간은 너무 슬퍼하면 맞아 사랑이었지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사랑인가? 막면서 사랑이었나? 그게 사랑이었나? 사랑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집착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맥락에서 사랑이지 않았을까? 사실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호르몬의 장난 같기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랑 같기도 하고 내가 얘 대신에 죽을 수도 있고 뭔가 진짜 훨씬 더 큰 사랑을 해보니까 와 사랑이 뭔가 싶은데 뭔가 그런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순정이 모르는 것 같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들 그게 사랑은 맞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랑이었나 싶은 뭐 그런 걸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었나? 떤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순정이도. 재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 집착, 동정, 호기심, 욕정, 착각 뭐가 다르지? 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큰 질문이죠. 진짜 어렵네요. 요즘 한번 뭐 질문과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요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가 마음을 바꾼 게 저 말들이 사랑이라고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 잔소리들도 그런 사랑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저는 되게 추상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답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감독님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펄스픽을 통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싱글 남녀를 이미 선보였었고 이번에 또 작품으로 나오게 됐는데 숏폼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내가 선점해보겠다라는 이 배우로서의 의지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작업들에 이렇게 또 작업을 같이 하시게 됐었던 어떤 계기 혹은 뭐 용기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데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두 배우의 경우는. 저는 일단은 감독님하고는 예전에 드라마 KBS 경성 스캔들이라는 드라마 때 제가 신인 때 그리고 감독님도 B팀 감독님이었을 때 만났어요. 근데 그때 서로 되게 조용히 뒤풀이를 하면서 뒤풀이 자리에서 근데 너무 좋다고 다음에도 꼭 같이 하고 싶다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독님도 그래 나도 같이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고 이 작품을 이전에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진짜 대본 읽기도 전에 웬만하면 해야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하시니까? 네, 감독님이랑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그게 약속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근데 아니 계속 지켜봤죠. 되게 잘 나가시고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더 잘 되실 줄 알았어요. 그때도 너무 잘 찍으셨거든요. 점점 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언제 쓰지? 나 언제 쓰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온 거죠. 그래서 숏폼이란 것보다 물론 도전이긴 하지만 생소하고 저는 재밌으면 결국에는 본다고 생각을 해서 며느라기 때도 그랬고 카카오지만 처음이었지만 보고 채널A 드라마도 그때는 막 드라마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으면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했고 사실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 개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가는 동지가 네. 있다고 하면 또 나가볼만 하죠. 네네. 네. 윤여민 배우님 어떠셨어요? 이 숏폼이라는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이렇게 세로로 찍혀지는 나 네. 그렇게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찍혀지는 나 맞아요. 좀 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사이코패스 여순정 전에 감독님과 숏폼 작업을 했었던 그 첫 촬영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와 모니터를 보는데 세로이니까 너무 생소하잖아요. 근데 또 너무 또 감독님부터 촬영 감독님부터 너무 베테랑 너무 멋있는 또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엄청 연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CTV도 너무 근사하게 나온다. 거기에 또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도 전혀 이질감이 없고 오히려 더 좋네 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코패스 여순정도 사실
당연히 불러주셨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당연히 불러주시면 달려갔었던 것 같고요. 계속 이 쇼폼을 계속 잡고 가고 싶어요. 너무 저한테는 즐겁고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주는 더 뭐 제작 기간이 길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만 짧다라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오히려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네. 쥐어 짜내면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쇼폼 현장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리고 모니터 하는 것도 너무 생소하고 아직도 신기하고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펄스픽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펄스픽 많이 사랑해 주시죠. 감독님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출자로서도 드리게 되는 또 비슷한 질문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미 우리가 그냥 가로의 세상의 연출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그런 감독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아예 좀 다른 형태의 촬영들을 해 나가야 됐었을 그런 작업이셨을 것 같아요. 이 쇼폼을 찍고 또 그런 방식으로 보여지는 이 연출의 과정들은 감독님에게 어떤 새로운 바람을 안에 넣어주셨나요? 저도 이제 미니를 연출하던 연출자에서 세로로 찍는다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현장을 어떻게 하지? 이런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이코패스 여준정이 이제 4번째고 이제야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세로에 약간의 가로와는 다른 미학이 있더라고요. 뭔가요?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죠. 쾌감이 이게 위아래로 긴 상황에 영상미가 담겨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좀 알아가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인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게 카메라가 상대 배우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라. 그 것들이 되게 이제 좀 강렬하게 이제 에너지를 갖고 이 화면을 채우는 느낌이 이게 새로 핸드폰 드라마 그러니까 쇼폼으로만 할 수 있는 그 느낌이어서 이 쇼폼만의 매력이 있고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 쇼폼의 매력을 이제 맛보다 보면은 이게 가로 드라마를 되게 심심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멜로의 장르라면 나와 함께 바로 눈을 맞추는 그런 느낌일 테고 이게 약간의 장르물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 특히나 저는 목 조르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가로에보다 더 목을 졸리는 느낌 같은 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폭력의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세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게 사실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아이돌은 카메라를 보고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지만 배우들은 사실 카메라를 직접 보지 않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시선의 변화 같은 것들도 배우에게서는 새로운 방식이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카메라랑 가끔 눈을 마주치고 연기를 하긴 하지만 다른 드라마들도 네. 이번에는 그런 씬이 유독 많아서 많죠. 카메라 감독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카메라 감독이 너무 재밌고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편하게 하시라고 편하게 목 잡으시고 편하게 하시라고 하셔서 되게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와 여기서 카메라 감독이 가장 극한 직업이셨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윤현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이런 어떤 그 정말 카메라와 네, 눈을 아무래도 맞추고 그 렌즈를 보고 하라는 그 말이 어색하죠. 사실 동료 배우 이제 눈을 보고 항상 연기를 했다가 가끔 이제 어떠한 힘을 줘야 되는 때 이제 렌즈를 보고 연기를 하는데 아직도 좀 어색하고 그 렌즈를 보면서 연기한다는 게 굉장히 또 상상력을 저 렌즈가 그 상대 배우의 눈동자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또 약간 벌겨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하다가 이러다가 렌즈에다가도 뽀뽀 한번 하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러 시도들을 많이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하다 보면
씩 웃으실 때가 있어요. 아 됐구나. 이거 괜찮구나. 감독님 오케이 사인은 입 끝에서 카메라 감독님의 또 근데 정말 그것이야말로 교감의 가장 빠른 교감을 하고 계셨던 셈이시네요. 저희 함께 지금 카카오톡 안에서 여기 질문들을 또 받아보고 있는데요. 배우 두 분이 닮으셨어요? 공감하시나요? 라고. 여기 닉주디인데 여기 닮았나요? 서로에게 칭찬인 걸로. 네, 서로 감사하시다고. 3명의 사이코패스. 네, 메이킹에도 나오는데 되게 실물이 더 물론 뭐 화면에서도 좋으시지만 되게 조각 같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막 좀 밋밋하게 이게 좀 조각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는 너무 영광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림을 커터칼로 막 휘두를 때 부상은 안 당하셨는지 뭐 이런 질문도 있으시네요. 안 당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조심하라고도 많이 해주셨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힘을 주다 보면 잔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게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열심히 했구나. 오늘 촬영 열심히 했다. 몸값했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잔 상처들이라서 금방 또 낫고 그리고 아무래도 순정도 손에 막 그런 부상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직업상도. 그래서 그래 괜찮네 막 그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그림을 찍는 씬에서 네. 이제 컷을 했고 이제 다 찍었어요. 근데 칼을 안 놓는 거예요. 이 폭력적인 박하선 배우는 칼을 자꾸 안 놓고 칼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거 이게 감정이입이 된 상태에서 지금 안 빠져나왔다. 그래가지고 자, 하선 씨, 칼이 저한테 그래가지고 살구만이 다가가서 칼을 뺏었던 그 기억이 안 나신다고 기억이 지금? 없으세요? 와. 그런 거 있었어요. 하면서 자꾸 예민해지고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길게 봤으면 성격 파탄 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수업폼의 매력이네요. 다행히도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박하선 배우님, 만약에 친구랑 현미님 식사 자리 중에서 친구 깻잎을 현미님이 떼줬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라는. 뭐 순정이한테 물어보시는 네, 건가요? 그런 건가 봐요. 순정이한테? 순정이한테. 순정은 참지 않. 죽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세로라서 키가 훨씬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그 좀 느끼셨나요? 예, 요즘 다시 성장통을 겪고 있어서 키가 좀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촬영 후에 악몽 꾼 적은 없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이미 혹시 하선 씨가 눈에 막 어른거리거나 막 이러진 않으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이미 자체가 제가 악몽이었기 때문에 별로 악몽은 안 꿨던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게 집에서 잠 잘 잤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좋았어. 또 촬영 기간이 짧아서 좋았던 점 그리고 짧아서 아쉬웠던 점 감독님께 먼저 쭉 이어서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짧아서 좋았을 게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조금 더 이제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짧아서 좋았던 거는 이렇게 그 텐션이 굉장히 높은 이제 촬영 분들이어서 이거를 좀 집중된 상태로 그 호흡들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 예. 그게 짧아서 좋았을 것 같네요. 그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들이었죠.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배우님? 네. 감독님 말씀처럼 짧아서 좋을 건 없긴 한데 혹여나 그 아직 쇼폼을 시도하지 않은 배우 분들이 있으시다면 짧아서 오히려 더 준비 100% 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매체인 것 같고 슈퍼 세계가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려고 했고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엄청 부단히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단거리 주자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단거리 주자들도 사실 끊임없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되기도 하니까. 네, 네. 거의 원투 테이크에 다 오케이가 나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와야 되긴 했고, 감독님이 또 워낙 그렇게 빨리빨리 찍어주세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막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때 뭐 연극 연습도 하고 이래야 돼서 시간이 많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되게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짧게 보는 건 좀 아쉬웠어요. 저희 팀이 진짜 다 너무 친절하고 되게 좋으시고 되게 예뻐해 주시고 그랬던 팀이라서 그분들을 다음에는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잘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한 번만 보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고, 또 신랑은 어디 갔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마지막 등장 남자를 보면서 이건 감독님이 무조건 시리즈물을 생각하고 하신 어떤 엔딩, 열린 엔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어떠세요? 뭐 남자는 많으니까요. 네. 순정이가 만날 수 있는 남자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여 이제 순정이 죽일 남자들을 네. 계속 시리즈로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윤현민 배우님 한 번만 등장하기 좀 아쉬운데 다시 제가 등장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뭐 감독님 사무실에는 대본이 엄청 많거든요. 여거 아니어도 네, 펄스픽에서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촬영의 효율성 혹은 아니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쇼폼이 굉장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뭔가 항상 프리프로덕션을 하고 또 준비하고 결국 그게 안 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어쩌면 이런 얘기 요즘 관객들은 어떻게 느낄까 했을 때 빠르게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어떤 장이기도 해서 쇼폼의 어떻게 보면 활용도랄까 혹은 아니면 이 어떤 실험장으로서의 또 재미도 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감독님은 사실 쇼폼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시대의 흐름들과 이런 웨이브를 좀 느끼신 상태에서 이 쇼폼 작업에 들어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좀 뭔가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 시장이나 혹은 이런 매체는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뭐 이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국내 시청자들이 어떻게 쇼폼에 반응할지는 지금 계속 저도 이제 실험을 하면서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 시청자들이 어디에 반응하는가를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좋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실험,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그 단막극 시간들이 있어서 신인 작가들이나 그랬죠. 신인 연기자들이 이렇게 그 뭔가 그 육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또 이제 그 신인 연기자들이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이 업계가 불황이다 보니 기회들이 많이 없어서, 근데 이 쇼폼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배우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신인 배우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나보지 않았던 친구들 중에 이렇게 연기를 하는 배우가 있었다고, 내가 이 사람을 모르고 있었다고, 뭐 그리고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드라마를 써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냥 미니나 OTT로 바로 갈 수 없는 작가들이 뭔가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자기가 성장을 하고 하는 기회들이 이 쇼폼을 통해서 다시 좀 제공되지 않을까, 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제가 할 역할도 그것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이제 쇼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런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르라든지 아주 쉽게 그냥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양산하고 있는 쇼폼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모든 것들이 유행하다가 한국에 오면 되게 K라는 앞에 뭔가를 붙이면서 다른 무언가가 되게 하는 이상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더라고요. 이 한국이라는 시장이.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중국에서 쇼폼 시장이 너무너무 커졌다더라. 뭐 멕시코에서 막 텔레노벨라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된다더라. 막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나서도 한국에서는 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발전할 수 있는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새로운 배우들이 빠르게 또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으로서 조금 더 기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뭔가 희망을 조금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하고도 또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나름대로 또 궁금했던 것들을 또 여쭤보는 시간들이긴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못 보신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이 사이코패스 여순정에 또 남아 있습니다. 함께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선 배우님부터 오늘 함께 하셨던 이야기 또 어떻게 또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까지 해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재미있게 찍었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번씩 더 오늘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재밌게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뭔가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으신 건 아니시고? 예, 아직은 없는데 지금 뭐 연극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우리 기자님들,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오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더 좋은 또 작품으로 또 선보일게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여순정 많이 주변에 입소문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 쇼폼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그 매력에 푹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50분 말고 나머지 50분이 더 재밌습니다. 꼭 결제하셔서 끝까지 다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이코패스 여순정이 이 쇼폼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계속 쇼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개발하고 계신 어떤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사무실에 아까 전에 많이 쌓여 있다고 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또 막 선보이게 되는 게 올해 안에도 좀 있을까요? 제가 단막극을 꽤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니 시리즈 할 때는 제 상상력이 좀 닫혀 있었고 포기를 했었고,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미니 시리즈 아이템을 찾는 게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전에는 PD들이 다 기획하고 개발하고 했었거든요. 이 크리에이터로서의 그동안 따왔던 그것들을 지금 계속 열어 제끼면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석 감독님의 크리에이터로서의 회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유저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께 저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